자, 이제 오늘 마지막 챕터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굉장히 유선의 단점 내지는 부족한 부분, 에러난 부분을 이 무선에서 많이 커버해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무선 장비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다양한 그 무선 장비 중에서도 다양한 규격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와이파이 4 규격, 뭐 와이파이 5, 그다음에 6E. 근데 여기 화면에서는 와이파이 6E로 해서 이제 장비 호환되는 모뎀을 이제 가져와 주셨는데, 일단 와이파이 6E 같은 경우는 이제 6GHz의 대역들을 쓰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그런 채널들이 사실상 없고 또 높은 속도로 해서 좀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와이파이 6 같은 경우는 6E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무척 비쌉니다. 네. 상당히 고가고요. 저는 이제 추천을 와이파이 6E가 붙지 않는 6로 하시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시고, 올해 뭐 경비 처리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와이파이 6E로 꾸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길게 보고. 예, 길게 보고. 근데 안타깝지만 2024년도에 와이파이 또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와이파이 6E가 약간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신기술이고 좋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또 가격 차이도 무려한 와이파이 6 무선 공유기와 와이파이 6E의 공유기의 가격 차이는 무려 제가 최근 인터넷 가봤는데 6 같은 경우는 제일 싼 게 66,000원 했고요. IP 타임 기준으로. 근데 6E 같은 경우는 45만 원 했습니다. 네. 그럼 저 공유기를 몇 대 설치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점프가 되겠죠. 그래서 6 정도만 하셔도 되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일단 무선으로 보내는 전송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와이파이 6 정도급이 되면 속도가 한 1.2기가에서 최대 2.4기가 정도, CT 데이터는 충분히 주고받는 정도 수준은 되거든요. 근데 6E 같은 경우까지는 뭐 전혀 꾸미실 필요는 없고, 근데 가장 좋고 비싼 장비고 가장 최신 무선 기술이다 정도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도 저렇게 4개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개마다. 네. 네 개면 좋겠네요. 아,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2.4GHz가 있고 뭐 5GHz 또 뭐 네.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2.4GHz의 어떤 무선 그 신호들은 뭐 납벽이 있다든가 좀 이렇게 그 신호가 좀 꺾여서 가야 되는 그런 쪽도 좀 품질이 좋은 편인데, 대신 속도가 좀 느린 편이고요. 근데 5G로 해서 연결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속도가 보통 1기가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CT 데이터나 어떤 그런 그 고용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와이파이 그 5G로 접속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와이파이 하면 제일 좀 많이 듣는 단어가 네. 또 메쉬 와이파이라는 네. 단어인데, 이게 치과에서 무선 인터넷 구성할 때도 필요한 내용일까요? 네. 제가 이 메시라는 기술이 나오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메시가 축구 선수는 아니고요. 네. 그 그물망,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물망인데, 이 메시 기능이 어떤 거냐면, 치과가 아주 규모가 큰 경우에는 또는 층이 다르게 됐을 경우에 공유기 한 대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유기 2대를 설치해서, 과거에는 이 메시 기능이라는 게 없을 때는 WDS라는 기술과 아니면 멀티브리지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공유기의 무선 영역을 확장했는데, 문제는 네트워크 이름이 바뀐다든가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CT나 그런 고용량 데이터들을 쓰거나 할 때 또 좀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공유기 A 공유기 근처에서 B 공유기 근처로 갈 때까지 자동으로 로밍이 안 되다 보니까 가늘게 신호를 잡고 있어서 먼 거리까지 걸어가신 다음에 거기서 전자 차팅을 한다든가 좀 공유기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때 신호가 약하면 끊어지고 강한 신호로 바뀌어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문제인 줄 알고 또 그런 경우로 AS가 또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문제가 있다고. 근데 이 메시는 어떤 거냐면, 공유기를 여러 개의 공유기들을 기본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 SSID라고 하죠. 하나의 네트워크 이름으로 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치과가 만약에 1층부터 8층까지다. 그러면 1층부터 8층까지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뭔가 업무를 하셔도 전혀 네트워크가 끊어지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호가 강해지는 쪽으로 자동으로 로밍이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신호가 속도 저하도 전혀 없습니다. 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층이 다르거나 규모가 크거나 평수가 보통 한 40평에서 90평 정도 되면, 가급적이면 치과에서 메시를 지원하는 모뎀 공유기를 구매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치과에서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저렇게 윈도우 베이스 타블릿, 안드로이드 베이스 타블릿, 네. 그다음에 스캐너도 저렇게 네.
카트 타입으로 2개, 굉장히 치과를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쓰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문제로 그 와이파이 이름이죠. SSID가 네. 바뀔 때 가끔 작업이 전송이 안 되는 경우를 경험했거든요. 네. 그래서 메쉬 기능을 쓰면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저도 네. 확인을 했고요. 네. 네, 이번에는 제가 무선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무선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신다면 정말 치과를 스마트하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설명드릴 장비는 스마트 도어 센서와 IP 카메라입니다. 먼저 스마트 도어 센서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는 모든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앱을 통해서 그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장비는 IP 카메라인데요. 이미 많은 원장님들께서 가정에서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도 휴대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 치과 상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함께 보고 계신 로봇 청소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장비이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 치과에서는 이모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휴대폰 앱을 통해서 청소된 그 진척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작동 중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언제나 앱을 통해서 알림을 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로 환자분이 분실하셨던 무선 이어폰도 이 청소기가 이상 알림을 줘서 찾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아이템은 바로 와이파이 누수 탐지기입니다. 기존의 누수 탐지기의 경우에는 단순히 경보음으로만 알림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실이 좀 멀리 있거나 또 퇴근 후에는 그 경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와이파이 누수 탐지기의 경우는 앱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알림을 주기 때문에 집에서도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의 경우는 이렇게 누수 사고가 잘 발생하는 온수기, 정수기, 그리고 석션 이 세 장비를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위치에 누수 탐지 센서를 두고 누수 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트워크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나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시행 단계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새롭게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인테리어 단계에서 꼭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장비들이 우리 네트워크 무선 장비들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특히 지금 설명해 주신 무선 장비들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네. 한번 무선 장비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거 정리 한 번만 해주신다면. 네. 일단 뭐 팁으로 좀 알려드리면 좋잖아요. 일단 제품이 이제 좀 저렴한 장비들도 메쉬 기능은 요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IP타임이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거든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메쉬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요. 선택을 하실 때 무선 장비를 확장하기 위해서 쓸 때는 가급적이면 동일한 모델, 동일한 회사 거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선을 할 때 또 중요한 것은 외부, 그러니까 와이파이 신호 자체를 외부 무선 환경과 손님용, 그러니까 대기실에 아까 청소기를 컨트롤한다든가, 아까 뭐 침수 그 스마트 플러그를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할 때는 또 무선으로 쓰는 별도의 그런 이제 신호 자체를 분리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부 네트워크 할 때 이제 2.4GHz와 그다음에 5G, 그러니까 5G 그 무선 접속 환경을 구축하는데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5G 같은 경우는 접속이 되면 무선 속도가 굉장히 1GHz까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빠른데 기본적으로 거리가 짧습니다. 앞쪽에 이제 뭐 엑스레이실이 있거나 납벽이 있거나
벽이 하나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속도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메쉬 기능을 할 때 5G로 이렇게 꾸며 두시면 좋고, 그리고 속도를 많이 요구하지 않거나 특히나 또 요즘 나오는 그 스마트 플러그 같은 경우는 그 2.4GHz로 접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들이 붙을 때 2.4GHz로만 붙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 장비만은 꼭 써야 돼서 양쪽 다 활성화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용과 외부용으로 구분시키고 2.4GHz와 5GHz의 회선을 용도에 맞게 좀 나눠서 쓰시는 게 중요하고, 장비를 쓰실 때 전 추천은 일단 IP타임으로 좀 구매를 하시면, 일단 그 회사가 저도 이제 네트워크 쪽으로 학습하고 배우기 위해서 그 고객 그 페이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메쉬 기능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쉬 기능도 IP타임 같은 경우는 이지메쉬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그림대로 따라만 하면 치과에서 메쉬 기능을 활성화하기가 상당히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뭐 아수스나 기타 외산 장비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잘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초보 사용자분들이 제일 접근하기도 좋고 또 유지 보수하기도 제일 좋으니까 그냥 그런 동일한 모델의 그 와이파이 6 모델로 지원되는 공유기 적당한 가격거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세한 장비 추천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네. 가상 네. 네트워크죠. 네. VPN을 통해서 과연 외부에서 접속을 해서 쓰는 사례가 실제로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일단 컴퓨터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신 분들은 저걸 무척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네. 또는 뭐 대행 청구, 그러니까 치과에서 이제 대행 청구하시는 분들도 활용을 좀 하시고요. 일단 이 VPN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형태냐면 건물과, 그러니까 그 같은 내부 네트워크 환경이 아니고요. 웬과 웬, 아까 전에 이제 어떤 다른 건물 속에 있는 그 사무실이나 치과 환경과 그다음에 또 B의 소유의 다른 그 건물의 사무실에 있는 환경과 같은 네트워크망을 꾸밀 때 랜선을 거기까지 이을 수는 없거든요. 랜선은 어쨌든 뭐 외부에 노출되면 이제 뭐 전선에다 연결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같은 그 라우터와 라우터 또는 모뎀과 모뎀 간에 같은 네트워크망을 꾸며들 때 저 VPN을 세팅을 하면, 저 VPN은 보통 공유기단에서 설정을 하거든요. 저 VPN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서버를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에 치과에 서버가 있고 B라는 곳은 전부 다 이제 그 데이터를 접속해서 거기에 뭔가 환자를 입력하거나 뭔가 업무를 A 서버로 접근을 해야 될 때 원거리에서, 그럴 때 저 VPN을 사용하시게 되면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네트워크망에 보안도 활성화돼서 해킹도 당할 우려도 낮고요. 그래서 저 VPN을 이용하시면 상당히 좋고, 이건 아마 실제로 원장님께서도 저렇게 잘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는 그 예. 외부에서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이 바로 저희 실장님께서 재택근무할 때, 네. 저희가 치과가 아예 문을 닫고 쉴 때도 또 전화를 통해서 예. 환자분 전화를 받고 네. 돌려놓은 전화, 그리고 서버에 접속해서 저렇게 예약도 잡고 진료 내역도 상담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월말에 보험 청구 업무가 네. 바쁠 때는 주말 네. 시간 이용해서 집에서 저렇게 서버에 접속을 해서 VPN 세팅을 해서 VPN을 보고 있으니까 요새 네트워크가 이렇게까지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니까 오늘 저희가 인테리어와 연관해서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네. 이런 유용한 면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약 정리 오늘 팀장님께서 네. 너무 저희 애청자분들에게 좋은 팁 많이 드리려고 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케이블 선택에 있어서 네. 강조해 주셨던 내용들, 예. 카테고리 6를 꼭 예. 선택해라. 카테고리 그리고 6를 꼭 설치해. 네, 그리고 선을 설치할 때 여유 있게 꼭 필요한 곳에 여유 있게 설치를 해라. 예. 여분에서는 벽에 따로 소켓을 네. 준비해 놓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유선 장비 선택에 있어서는 어쨌든 모든 장비들이 공통적으로 1기가 이상의 속도를 네. 전송하고 받는데 지장이 없게 해달라. 네. 그렇죠? 그리고 공유기와 허브는 네. 별도 운영하시는 게 좋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끝단에서 가지치기로 허브로 가지치기는 네.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네. 조언해 주셨고,
무선 장비 선택에 있어서는 와이파이 6가 가성비가 가장 좋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메시 와이파이 기능은 꼭 지원되는 걸로 네. 특히 소규모가 아닌 치과 규모가 클수록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네.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치과 인테리어 트렌드키 지금까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다양한 얘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한 번쯤 상기해 주시면은 새로운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계획 중이신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영진 팀장님 오늘 출연해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마지막으로 소감이 좀. 네, 제가 좀 재밌어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많이 접하는 분야이기도 해서 뭔가 좀 도움될 만한 내용을 이런 귀한 자리에서 또 선생님들께 이렇게 방송으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저한테는 시간이 지나면 참 좋은 재밌었던 시간,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지역별로 또 저희 소프트웨어 전문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또 저희 오스템이 또 그런 쪽으로는 지식이 많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거든요. 인력풀이 굉장히 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컨설팅도 이제 저희가 직접 뭐 찝어드리고 공사까지는 못 해드려도 원장님께서 조금이라도 비용 절감이라든지 추가로 뭐 그 컨설팅 받고 싶은 그런 내용들도 기본적으로 제 수준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좀 상의해 주시면 아마 충분히 오픈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방송이신데도 네. 굉장히 긴장하신 거와 달리 네, 굉장히 말씀 잘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도 치과를 한 20년 정도 운영하고 인테리어를 한 3-4번 이상 하다 보니 인테리어가 정말 어렵고 또 잘못된 인테리어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많아서 인테리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 치과 인테리어 트렌드키 앞으로도 원장님들을 위해서 정말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 많이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팀장님 그럼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함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